네, 여러분, 우리 밭작물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 시간에는 수확 감소 보장 박작물, 보험금 산적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내용 전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바로 보시자면은 답어원에서 이제 보험금 산정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나와 있죠. 자,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종합위험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이다. 대상 품목 여러분 지금 외웠죠? 먼저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그 다음에 감자는 재배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있다.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지 재배 감자. 마양고옥, 감감감. 그 다음에 콩, 팥, 차, 양배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품목 하나 추가된 거 수박.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품목들을 배우고 있다. 특이사항 뭐냐? 마늘이랑 양파는 우리가 누적 비대 추정 지수 사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감자. 봄 재배 감자, 가을 재배 감자, 고랭지 재배 감자는 병충해 보장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수박은 작년도가 아니죠. 이번에 새롭게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품목이니까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각의 품목에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 어떻게 되냐? 먼저 우리 마늘 같은 경우에는 조기 파종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먼저 파종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확한 우리 대상, 지급 사유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조기파종 보장은 특약이죠. 조기파종 보장 특약 판매 시기 중 가입한 남도종 마늘이에요. 아무 마늘이나 다 되는 거 아니고 남도종 마늘을 재배하는 제주도 지역 농지에서만 우리 조기파종 보험금 특약 가입할 수 있고요. 언제 이러한 조기파종 보험금이 지급이 되냐? 지급 사유 아주 중요해요.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이렇게 서술형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는 지급 사유는 전부 다 적으셔야 돼요. 조건 여러 가지 나오죠. 먼저 첫 번째, 길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10아르당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지고 10월 31일 이전에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 우리는 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네는 우리 한지영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특약으로 추가로 가입하는 거구나.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 보험금 지급받으려면은 보장하는 재해는 필수적으로 발생하여야 되고요. 마늘의 경우에는 기준치가 10아르당 3만 주가 기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거 나오는 거예요. 10아르당 식물체 주수가 3만 주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기간 나와요. 언제 이전에 재파종해야 되냐. 10월 31일 이전에 다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심어라. 그러한 경우에 조기 파종 보험금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설명 들어갈게요. 자, 10아르면은 우리 이거를 제곱미터로 환산하면은 1000제곱미터가 된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이 10아르라고 안 주고 1아르당 3000주 심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단위 개념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는지 여기 부분에서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 정도 봐두시면 되고 제가 우리 기본 이론 강의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강의 진행하죠. 그때 이거 자유롭게 여러분이 변환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도 한번 문제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10아르가 지금 1000제곱미터다. 자, 여기까지만 지금은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금 얼마 주냐? 보험 가입 금액의 25%에 표준 피해율을 곱한 값을 우리는 조기 파종 보험금으로 지급하는데요. 이 표준 피해율은 10아르 기준으로 3만 마이너스 식물체 주수를 3만으로 나눈 값을 요 자리 대입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2번도 잘 봐두셔야 되죠. 한지역 마늘 최초 판매 개시일 24시 이전에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의 경작불능보험금의 신청 시기랑 관계없어요. 그냥 경작불능보험금 받아가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조건은 딱 하나. 산지 폐기가 확인된 경우에만 우리는 보험금을 지급할 거야. 그래서 우리 조기파종 특약은 지금 경작불능보험금의 보장 비율이 다릅니다. 자, 당연히 달라야겠죠. 조기 파종이니까 우리 이 보장 비율이 더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각각의 보장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0%는 32, 15%형인 같은 경우에는 30%, 20%형 같은 경우에는 28, 30%는 25%, 40%는 25%죠. 이거는 수치 여러분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뒤에서 위로 외웠어요. 25, 25, 28, 30, 32 그냥 이런 식으로 저는 단순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편한 식으로 여기 각각의 이 계약자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이 보장 비율은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늘은 재파종 보험금, 계약자가 다시 심은 경우에는 재파종 보험금 지급하죠. 품목은 마늘의 한정. 지급 사유 받으셔야 되죠. 보험 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해서 마찬가지로 10아르당 우리 식물체 주수 선만주보다 아래로 떨어지냐 지금 그거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계약자가 10아르당 3만주 이상으로 재파종한 경우에 재파종 보험금 지급할 건데요. 아까 위에서 우리 조기파종 같은 경우에는 25%였어요. 근데 재파종은 아무래도 시기가 더 늦기 때문에 우리가 10% 더해서 35%를 적용해준다. 여기 포인트 잡고 암기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조기파종이랑 비율 똑같죠. 표준 피해율 곱해서 계산한 값을 우리는 재파종 지급보험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재정식 보험금은 우리 양배추 품목에만 해당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재정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한 거고, 그리고 한 번만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 지급하는데 얘는 20% 적용할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조기파종 몇 프로였어요? 조기파종은 25% 곱하기 표준 피해율, 그리고 재파종은 35%였죠. 재정식은 20%에다가 면적 비율을 곱해서 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작불능보험금 아래 나오죠. 경작불능보험금의 지급사유 우리 많이 봤습니다. 3가지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지급된다고 했어요. 보장하는 재해 발생해야 되고요. 식물체 피해율을 따질 거예요. 기준은 65% 넘냐.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자가 나 경작불능보험금 받을래.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냐. 그래서 신청을 한 경우에 이 경작불능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드립니다. 다만 조건은 동일하게 더 이상 그 농지에서 계약자가 이득을 얻으면 안 되죠. 산지 폐기가 확인된 경우에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당하는 품목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보험금 계산 공식,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우리 보장 비율 곱해주는 거였고, 그러면은 이 보장 비율이 어떻게 되냐? 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는 우리 이거 눈 감고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몇 주로 나누면 된다고 했냐? 자, 이 값을 2로 나눠주면은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보장 비율 암기하지 않고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수박이죠. 수박은 지금 보시다시피 10%랑 15%형이 없고 자기 부담 비율 자체가 20%형부터 있습니다. 이 수박은 우리 교재가 개정되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로 도입된 품목이죠. 그래서 얘는 신규 품목,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10%랑 15%형이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 주실게요. 수박은 10%랑 15%가 없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자, 품목 수박, 노지 수박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자기부담 비율을 선택했다. 야, 이러한 경우에 산지 폐기가 확인됐고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에 우리 수박에 경작불능보험금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 가입 금액은 1천만 원이다. 자, 조건 이렇게 주겠죠. 이러한 경우 우리 이 수박의 경작불능보험금은 경불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제가 아까 빠르게 설명한 것처럼 이 농지, 보장하는 재해 발생했고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신청했고 그리고 산지 폐기도 확인됐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이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아주 심플하죠.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우리 자기 부담 비율별 보장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보험 가입 금액 1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1천만 원인데, 자, 문제는 자기 부담 비율별 보장 비율인데, 이 문제에서는 수박이고, 최소 자기부담 비율,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자기부담 비율로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수박의 최소 자기부담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수박은 신규 품목이라서 자기부담 비율 10%랑 15% 없습니다 라고 했죠. 이거를 아시는 분은 수박이 품목이고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자기부담 비율,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자기부담 비율은 20%란 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20%기 때문에 보장 비율은 40%가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은 이제 최소 자기부담 비율의 10%를 집어넣으면은 아예 다른 답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박은 10%랑 15%형 없고 20이랑 30이랑 40%형 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에는 응용돼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노지 수박은 자기부담 비율 10%랑 15%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사료용 옥수수 나옵니다. 사료용 옥수수 경작불능보험금 어떻게 되냐. 조건은 동일하죠. 보장하는 재해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저 경작불능보험금 주세요 라고 신청한 경우에 우리 지급합니다. 근데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에 보장 비율이랑 경과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서 본 내용이네. 우리 논작물 배울 때 조사료용표에서 동일한 거 본 거 같죠? 이거 지금 우와 처음 보는 공식이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논작물에서 조사료용표도 우리 이 경작불능보험금 구하는 공식 동일하게 갖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보장 비율은 아래 나오는 박스, 가번의 박스처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제시를 할 건데 문제는 경과 비율입니다. 요 경과 비율은 여러분이 해당하는 월별로 경과 비율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나번에 보면은 이렇게 경과 비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고가 5월에 발생했냐, 6월에 발생했냐, 7월 또는 8월에 발생했냐에 따라서 각각의 경과 비율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나번의 경과 비율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뭐냐? 6월이 포인트예요. 우리 공부 꼼꼼히 하신 분은 지금 논작물, 조사료용표랑 딱 비교가 되실 건데요. 조사료용표랑 5월, 7월, 8월은 동일해요. 근데 6월 값이 달라요. 우리 참고로 조사료용표의 경과 비율, 논작물이죠. 조사료용표의 경과 비율 6월은 얼마였냐? 조사료용표에서는 6월의 경과 비율이 85%였다. 근데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는 80%죠. 그래서 얘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라면은 여러분 틀리게 하려고 조사료용표 6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사료용 옥수수 6월 두 개 조건 줘가지고 우리 경작불능보험금 구하시오라고 출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수치가 다른 거는 여기 다른 6월에 포인트 잡고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계약은 언제 소멸하냐? 이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우리 보험 계약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계약자한테 보험료 돌려주나요? 안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수학 감소 보험금 어떻게 구하냐? 자, 지급 사유 보장하는 재해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리는 수학 감소 보험금 지급하고요. 기본적인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가피자 공식. 아주 심플한 공식이에요. 가피자 공식으로 보험금을 드린다. 그리고 피해율 어떻게 구해요? 피해율도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나눈 값을 우리 피해율 자리에 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어떤 품목에 이 기본 수학 감소 보험금 이 기본 공식이 적용되냐? 다음 페이지에 적용 품목 나와 있죠. 자, 마늘부터 노지 수박까지 수학 감소 보험금을 구하시오 하면은 기본 공식에 넣어서 구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2번 중요하죠. 콩이랑 팥 같은 경우에는 경작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수학 감소 보험금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다. 콩이랑 팥은 무조건 경작 불능 보험금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별표 한 개 달고요. 그리고 감자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얘는 병충해랑 이렇게 바로 떠올리면 된다 그랬죠. 감자는 병충해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 이 피해율 산정할 때 분자 자리죠. 분자 자리에 병충해 감수량은 더해줄 거야. 병충해는 보장하기 때문에 이 공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옥수수는 조금 특이하니까 체크 한 개 해볼게요. 옥수수는 우리 수학 감소 보험금 산정할 때 되게 특이하게 산정을 합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우리 가피자 공식으로 구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따져서 보험금을 구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랑 손해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이렇게 특이하게 수학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 금액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선택한 금액이니까 거기서 가져오면 되고,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냐? 손해액은 피해 수확량의 가입 가격을 곱해줘요. 피해 수확량이죠. 그래서 우리 옥수수는 피해를 입은 값으로 구해줄 거다. 근데 여기서 피해 수확량은 뭐냐? 피해 수확량에서는 미보상 감수량을 제외해서 산정을 한다. 여기가 특이점입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이 옥수수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 수학 감소 보험금을 산정을 하려면은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표본 조사 시 수확량은 어떻게 산출하냐? 여기 이렇게 한다. 이거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품목별 표본 구간 수확량 합계 산정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간단하고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감자랑 수박, 노지 수박이죠. 수박은 중요 포인트 한번 하고, 얘네들은 그냥 우리 표본 구간에 있는 수확량 어떻게 합계를 산정하냐?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를 그냥 심플하게 다 더해주면 된다. 양배추는 어떻게 해요? 양배추는 80%형 양배추는 우리 20%만 지금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80%형 양배추의 무게 0.1을 곱해라. 어렵게 나와 있지만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 연장되는 연장선입니다. 다음 차는 특이사항이 뭐였어요? 차는 우리 이렇게 네모 이렇게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자, 이 표본이 한 면적이 20cm였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수학을 하는데, 여기 안에는 0.04 제곱미터의 표본 조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표본을 두 개를 해요.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표본 구간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는 하나의 표본 구간의 기준이 요 세트 두 개가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을 물어보면은 이거 두 개니까 0.08 제곱미터라고 해야 돼요. 차는 얘가 특이점이죠. 차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은 표본 구간별로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눈 값에, 자, 수확한 새싹 무게를 수확한 새싹수로 나누면은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하나의 새싹 무게를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먼저 수확한 새싹수 그리고 기수확 지수를 곱하고 여기에 수확한 새싹 무게를 더해서 우리는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를 산정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기수확 지수가 뭐야?
숫자가 바로 아래 나와 있죠. 자, 기수학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수학 비율 에 따라서 산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기수학 지수는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 499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양파랑 마늘 나옵니다. 양파랑 마늘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별 작물 무게의 합계에 얘네 특이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누적 비대 추정 지수를 지금 반영한다고 했죠. 누적 비대 추정 지수에 1을 더한 값 이거를 곱해서 산정한다. 그러니까 누적 비대추정지수 더하기 2를 곱해서 산정. 그러면은 이 품목별 비대추정지수가 어떻게 되냐? 자, 아래 보시면 박스 나와요. 이거 여러분 외워주세요. 이 박스가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외울 수 있겠죠. 자, 양파의 경우에는 하루에 2.2% 정도 우리가 비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늘의 경우에는 하루에 0.8 비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주시면 되죠. 자, 다만 특이사항 또 있어요. 마늘의 경우에는 우리가 품종별 환산 개수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도 곱해서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품종별 환산 개수는 난지형 마늘이냐 한지형 마늘이냐에 따라서 다르죠. 난지형 마늘은 0.72, 한지형은 0.7인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홍산 마늘이 지금 개정되면서 우리 교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홍산 마늘에는 우리 품종별 환산 개수가 우리 난지형이랑 동일하게 0.72구나. 홍산도 이렇게 외워주세요. 양파랑 마늘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죠. 개정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 품목 자체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한 개 달고 여러분 꼼꼼하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고구마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냥 넘길게요. 그리고 옥수수도 한번 잘 봐두시면 되는데요. 옥수수는 우리가 아까 제가 전에서 앞에 수학 감소 보험금 할 때 우리 피해 수확량을 가지고 옥수수를 지금 따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 항목의 개수 더하기 중 항목은 0.5 곱한 값 적용할 거예요. 그리고 품종별 표준 중량. 자, 여기서 표준 중량은 그램 단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제식 시기지수, 제식 밀도지수를 각각 곱해서 우리는 결국 피해 수확량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다시 한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하 개수 더하기 중 개수는 50% 0.5만 적용하고 여기에 표준 중량은 그램 기준으로 그리고 제식 시기지수 그리고 제식 밀도지수 요 공식대로 대입해주면 우리는 피해 수확량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표준 중량이 어떻게 돼요? 제식 시기지수 어떻게 돼요? 제식 밀도지수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제식 시기지수랑 제식 밀도지수는 보통 문제에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럼 대입을 하면 되는데 이 표준 중량은 외우셔야 돼요. 바로 아래 박스 보면은 우리가 품종별 표준 중량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미백 2호라고 하면은 우리가 180g이 되는 거고요. 대학찰 연농 2호는 160g, 미흑찰 등이죠. 그러니까 이거 3개 말고 나머지 품종 나오면은 190g을 여러분이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품종만 예를 들면은 미백 2호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피해 수확량을 산정할 때 표준 중량은 여러분이 미백 2호면은 180g 외워서 180g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숫자를 여기 요 공식에다가 대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품종별 표준 중량 이 박스는 암기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콩이랑 팥 나오죠. 콩이랑 팥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별 종실 중량에서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한 후 다시 0.86을 나누어 산정한 중량의 합계를 우리가 표본 구간의 수확량 합계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왜 0.86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죠. 우리 콩이랑 팥 같은 경우에는 기준 함수율 몇 프로예요? 기준 함수율이 14%입니다.
그래서 우리 1에서 0.14를 빼주면은 0.86이 나와요. 그래서 0.86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 원래 이 팥 같은 경우도 계속 기본서에 나왔었는데 2023년도였나? 그때부터 계속 누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콩이랑 팥의 기준 함수율은 14%구나 암기하시면 되는데, 팥은 많이 누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에 나온다면은 우리 기본서 베이스로 나오기 때문에 콩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0.86은 이렇게 나온 수치구나 한번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콩이랑 팥은 우리 로스율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콩이랑 팥 같은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할 때 겉껍질이죠. 꼬투리를 아예 제거하고 종실, 콩 알맹이만 조사하기 때문에 로스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기수학 비율에 따른 기수학 지수에서 차이만 해당하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이 기수학 지수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은, 기수학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수학 비율에 따라서 산출한다고 했는데, 기수학 비율이 뭐냐? 기수학 새싹수를 먼저 수확한 새싹수를 전체 새싹수로 나누어 주면은 우리는 기수학 지수를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전체 새싹수라고 하는 거는 기수학 새싹수 더하기 이번에 수확한 금차 수확 새싹수, 얘를 더해준 게 전체 새싹수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수학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이렇게 기수학 지수를 적용을 하는데, 참고로 저는 요 표까지는 암기를 권유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꼭 고득점으로 이거 다 맞아야 돼 하시는 분은 이 각각의 수학 비율에 따른 수학 지수를 외워주면 좋은데, 저는 이제 여러분 적당히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죠. 사실 이 숫자까지 외우는 거는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암기하지 않고 기수학 지수는 문제에서 주겠거니 하고 그냥 갔는데, 여러분이 나는 꼭 고득점을 원해, 이거 한 개도 급해 하시는 분은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번 표본 구간의 면적 합계는 어떻게 구하냐? 아주 간단하죠. 표본 구간별 면적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콩이랑 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면적을 더해주면 되는데, 규각의 원형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경우 언제예요? 콩이랑 팥, 산파의 경우죠. 우리 전파 같은 경우에는 표본 구간별 면적의 합계를 해주면 되는데, 흩뿌리는 거죠. 흩뿌려 파종하는 산파의 경우에는 표본 구간 수의 규격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해라. 여기서는 차가 중요하죠. 차 표본 구간 면적의 합계는 0.08을 곱하래요. 표본 구간 수에다가 이 0.08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거 왜 나온 줄 알죠?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우리 차는 이렇게 네모난 규격의 태를 이용합니다. 한 군데가 20cm씩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수학을 하는데 20 곱하기 20 하면은 이게 0.04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총 두 구간을 하나의 표본 구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04 곱하기 2 해주면은 0.08이 우리 하나의 표본 구간이 되는구나.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드렸어요. 차는 이렇게 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조사 대상 면적은 실제에서 수학, 고사, 타작물, 미부상, 기수학 빼주면 된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다음 페이지, 병충해 우리 밭작물 유일하게 감자 품목 해당한다. 자, 나왔죠? 그리고 병충해 감수량 산정, 얘는 좀 봐두셔야 돼요. 병충해 감수량 산정 2번 볼게요. 병충해 감수량은 병충해를 입은 궤경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이랑 인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박스 보시면 병충해 감수량 구하는 공식 나와 있죠. 병충해 입은 궤경의 무게, 자, 감자의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병충해 입은 감자의 무게에 손해 정도 비율 곱하고 여기에 인정 비율 곱할 건데, 손해 정도 비율은 우리 별표 6에 있는 공식에 따라서 손해 정도 비율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인정 비율은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뭘 암기하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감자의 병해충 등급별 인정 비율 나와요. 그래서 감자는 우리가 병해충에 따라서 1급 병해충이냐, 2급 병해충이냐, 3급 병해충이냐로 구분이 되고 1급은 90% 인정할 거야, 2급은 70% 인정할 거야, 3급은 50% 인정할 거야. 이렇게 각각의 인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병해충명 여러분 암기해 주실 건데 지금 여러분 암기하시려고 머리 아프지 말고 이거는 우리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눈에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공부하셔야 되냐? 감자는 우리 병해충명에 따라서 1급 병충해냐, 2급 병충해냐, 3급 병충해냐로 나누고 1급은 90% 인정한다. 2급 병충해는 70% 인정하고 3급 병충해는 50% 각각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구나. 지금은 요 정도만 알고 여러분이 나중에 계속 공부하면서 반복학습 하실 거잖아요. 그때 1급에 해당하는 병충해 명, 2급에 해당하는 병충해 명, 3급에 해당하는 병충해 명 여러분이 여기까지 추가로 살 붙이면서 암기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냐? 여러분 만약에 시험에서 감자 더댕이병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인정 비율 여러분이 얘는 우리 2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70% 인정 비율로 적용해야 된다. 여기까지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더댕이병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70%죠. 이 정도로는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은 여러분 처음 하는 거니까 1급은 90%, 2급은 70%, 3급은 50% 인정하는구나. 여기 정도만 봐두시면 되고 이 등급별 인정비율표 별별 달아두시고 나중에 여기 있는 거 다 암기하셔라.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전수조사 유일하게 우리 2가지 품목 들어간다고 했어요. 콩이랑 팥 들어간다. 얘네들은 수확량 어떻게 산정하냐? 전체 종실 중량에서 1에서 함수율을 뺀 값을 곱할 거예요. 그리고 0.86을 나누어서 산정한 중량의 합계다. 제가 방금 전에 0.86 어떻게 나온 수치인지 설명드렸죠. 우리 콩의 기준 함수율 14%라고 했어요. 그래서 1에서 0.14를 빼주면은 0.86이 된다. 그래서 0.86이 나오는구나 확인하시면 되고 또 하나 궁금한 거 적용 품목이 콩이랑 팥인데 여기 지금 콩밖에 안 나와 있죠. 우리 팥이 지금 계속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팥은 누락되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기본서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콩으로 출제가 된다. 일단은 그냥 누락이 된 거구나 이렇게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빼고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미보상 비율로 우리가 미보상 감수량 산정하는구나. 여기까지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총 3시간에 걸쳐서 밭작물 수확 감소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방식 밭작물 내용 전부 살펴봤습니다. 자,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보다 보면은 내용이 되게 재밌죠.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농지에 표본 조사를 시행하는데 내가 지금 조사를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읽으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우리 이 보험금 구하는 공식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밭작물 2번째 파트죠. 종합위험 생산비 보장 방식. 생산비 보장 방식도 내용이 되게 재미있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산비 보장 방식 밭작물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